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기다리시던 오후 1시 반이 됐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솔리드웍스 PDM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가 효율성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주제는 좀 거창한데, 이런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웨비나 청취에 전형적인 분이랄까요? 이런 분들이 들으면 딱 적당합니다라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CAD는 좀 할 줄 안다라는 전제로 솔리드웍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퀵하게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라든가 혹은 PDM 자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설계 실무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협업을 할 때 협업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파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일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특별한 솔루션 없이 회사 내에 있는 일반 파일 서버로 데이터를 공유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상태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자나 그 IT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실무자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를 이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PDM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시작 단계에서 실무자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애기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일반적으로 모든 PDM 시스템이 그러하듯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은 서버에서 보관이 되지만 사용자들은 이 밑에 있는 클라이언트 장비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전문적인 그 PDM 제품, 그러니까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설계, 제품에 대한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고요. 그리고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당연히 솔리드웍스와 동일한 개발사에서 같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의 데이터가 집중화되고요. 클라이언트들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저희 세상에는 여러 가지 PDM과 PLM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특징은 아주 사용이 쉬우면서도 아주 기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데모에 관련돼서 용어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 화살표가 이 파란색 볼을 감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솔리드웍스 PDM을 상징하는 로고고요. 저희는 블루베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끔은 블루베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서버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볼트, 그러니까 뭐 저장고라는 뜻이죠. 볼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서버이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설계자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는데 설계자하고 이 블루베리하고 서로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 체크인과 체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체크아웃은 수정 권한 획득이라고 써 있고요. 체크인은 수정 권한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풀었으면 오른쪽 아래에 지금 나오는 화면과 같습니다. 체크아웃은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선언이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파일을 체크아웃 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용자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을 실제로 볼트 안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체크인은 체크아웃 한 파일에 대해서 이 수정 권한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 권한의 반납,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체크아웃한 사용자 이름이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볼트 안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설명처럼 세이브를 해서 파일을 덮어 쓸 수가 없습니다. 파일을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파일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 체크인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설계자 옆에 관리자가 있는데요. 이 관리자는 주로 설계를 하기보다는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매라든가 현장 작업자라든가 협력사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이제 배포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볼트에 집중화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 요 두 단어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아까 이후에 나오는 데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좀 주시고 있는데요. 질문은 중간중간에 생각나실 때마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오늘 발표가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생각이 나는 대로 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데모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파일 검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었던 파일 서버 대비해서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검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일명 일괄 변경, 저희 많은 고객사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파일명 일괄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BOM, 마지막으로 배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파워포인트 내용이었었는데요. 이제 파워포인트는 잠깐 내리고 실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예, 이것은 제 컴퓨터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PDM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많이 쓰던 윈도우 탐색기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던 폴더들이 잔뜩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아까 제가 블루베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이 표시가 이렇게 폴더 중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블루베리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적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에 따라서 로그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폴더 내용들이 보이고요. 다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켰을 때 한 번만 로그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로그인된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 로컬 폴더를 활용하는 것처럼 PDM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일반적인 노란 폴더들과 이 초록색 폴더의 차이점은 이 초록색 폴더 영역은 이 PDM에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마치 여기에서 로컬 파일을 폴더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냥 로컬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PDM을 쓰고 있는 모든 유저들이 동일한 폴더를 동일하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요. 처음에 제가 볼 것은 폴더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A, B, C, D, E, A, B, C, D, X 되어 있네요. X는 뭐 기밀 자료라고 해서 기밀 자료 들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탑 시크릿도 있고요. 기밀, 뭐 대단한 비밀, 대외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 정보들이 잔뜩 있는데요. 다른 폴더를 볼까요? PRJ 아마도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폴더들은 그냥 폴더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더명 외에도 여기 뭐 프로젝트 이름이라는 어떤 가칭 되겠죠. 프로젝트 이름이라든가 각종 속성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탐색기에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색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폴더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신규 해서 폴더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라는 다른 기능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폴더 명이 prj161007 2016년 10월 7일이라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175번이라는 아까 지금 174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연번이 바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 별칭이 되겠죠. 신규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이번에는 영신 프로젝트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영신 프로젝트고요. 이 영신 프로젝트의 특징은 어떤 스펙이 있을까요? 키가 굉장히 크고요. 220 곱하기 가로나 세로는 좀 작다고 해보시죠. 40 곱하기 38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이것은 380V용이고요. 그리고 산업용 장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산업용 장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사 회사 이름을 넣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고객사명 리스트가 있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코드가 HD라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디서 생산할 거냐? 저는 수원에서 한번 생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원이라는 정보까지 되고요. 제가 지금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폴더 하나를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더 하나를 만드는데 프로젝트 이름이라든가 디스크립션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게 데이터 카드인데요. 데이터 카드를 보시게 되면 이 신규 프로젝트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이라든가 고객사라든가 프로젝트 로케이션, 디스크립션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좀 전에 새로 만든 폴더인데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는 방금 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우리 회사의 표준에 맞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입맛에 맞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신규 폴더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가 있네요. 이 워드 문서의 데이터 카드를 열어봐도 여기에도 모든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 번호, DOC는 이제 문서라는 의미로 97번째 문서라는 문서 번호가 자동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이 워드 문서를 열었는데 그 다음에 열어보니까 프로젝트 관리 대장이네요. 프로젝트 관리 대장인데 프로젝트 번호라든가 프로젝트 이름이라든가 고객사, 개설자, 생성일 각종 정보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프로젝트가 개설된 거죠. 제가 좀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잘 확인한 다음에 이 파일을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체크아웃, 체크인을 꼭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 이제 넣어 놓겠다라는 의미로 체크인을 하는데요. 이 체크인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경우는 PDM 탭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체크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설명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이는데요. 이런 설명을 붙이는 것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 파일을 검색하거나 할 때는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체크인 하고 났더니 위에 보시게 되면 리드 온리, 읽기 전용이라는 표시가 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편집을 해서 다시 덮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 권한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아웃 한 사용자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D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설계 데이터는 주로 3D 데이터 안에 넣겠죠. 3D 데이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최상위 어셈블리가 프로젝트 코드를 그대로 신규 코드를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프로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앞에 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어세이 넘버라든가 디스크립션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3D 데이터를 미리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3D CAD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 역시 솔리드웍스 PDM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솔리드웍스를 켜지 않아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빈 파일이기 때문에 안에 3D 데이터가 들어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최상의 어셈블리도 생겼으니까 신규 파일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웍스가 이렇게 구동이 되어 있고요. 새 파일을 만듭니다. 저는 파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 시간은 솔리드웍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델링을 해볼까요? 네, 저는 스케치를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길이를 줘서 돌출해서 길이를 줬습니다. 길이가 좀 긴가요? 한 200mm 정도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모델링을 다 끝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새 파일을 열어서 그 다음에 그냥 모델링을 했고 이 파일은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 정의 속성이 있죠. 제가 속성 탭 빌더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속성 탭 빌더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제가 파트 번호는 뭐 잘 모르겠어요. 파트 번호는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재질은 어떤 것을 할지 알 수가 있죠. 재질은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솔리드웍스 메뉴에서 지정을 하셔도 이쪽 속성 탭 빌더에서 반영이 되고요. 반대로 속성 탭 빌더에서 지정을 해도 이쪽에 솔리드웍스 쪽에서도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디스크립션은 뭐 LM 가이드라고 해볼까요? LM 가이드용 가이드 중에 하나의 부품이 되겠죠. 뭐 후처리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도금을 한다라고 하죠. 구매품이냐 제작품이냐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제작품이 되면 협력사라는 칸이 없어지게 되고요. 구매품을 하게 되면 협력사라는 란이 생깁니다. 협력사는 어디를 해볼까요? 뭐 ABC 컴퍼니라고 할까요? ABC고요. 단가는 뭐 15,000원 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뭐 이거 코드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자 뭐 설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파일을 저장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제 로컬 장비에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바탕화면이 아니라 아까 제가 새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러니까 오늘 날짜인 이 프로젝트 안에 3D 데이터 안에 뭐 ARM이라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것이죠. LM 가이드라고 저장을 PDM 안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PDM 안에 저장을 했는지 로컬에다가 저장을 했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PDM 안에 로컬 저장하듯이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PDM 안에다 넣는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요. 이쪽에 보시면 파트 번호라든가 프로젝트 넘버, 프로젝트 네임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확인만 눌러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DM에서 아까 탐색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들은 이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솔리드웍스 PDM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행위를 거의 다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체크아웃한 사용자는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만들고 아직까지 체크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체크아웃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아까 보셨던 탐색기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LM 가이드라는 새로운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드민이 체크아웃 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했으니까 이제 체크인을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체크아웃한 사용자가 없어지면서 아까 그 페이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에 LM 가이드에 체크아웃한 사용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설계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설계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일을 좀 닫아보고요. 저는 좀 전에 어드민이라는 설계자로 로그인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드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저 그냥 설계자 중에 한 명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 설계자는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X. 기밀 파일 폴더가 있었는데 이 기밀 파일은 볼 수 없는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볼트지만 같은 서버이지만 어떤 사람은 권한이 있어서 이 폴더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한이 없어서 이 폴더를 아예 접근할 수조차 있는지 존재 자체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설계한 폴더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설계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그냥 솔리드웍스에서 열듯이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체크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래서 체크아웃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 데이터를 수정하겠소 라는 것이죠. 저는 어드민이라는 설계자로 설계를 하다가 이제 이승철이라는 다른 사용자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작업을 했나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바뀌었지만 마치 내 로컬에서 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설계자가 잘못된 설계를 변경을 합니다. 200mm라고 되어 있던 거를 이제 500mm로 길게 바꿔볼게요. 아주 길게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요. 체크인에 길이 변경 200에서 500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덮어 썼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일반적인 모든 파일 데이터 관리는 이렇게 덮어 쓰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버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 버전이 2의 2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2는 최종 버전이 2버전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2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버전이 2버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언제든지 1버전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1버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버전 번호가 1의 2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200mm짜리 짧은 스펙으로 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9버전의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과거의 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버전, 최신 버전으로 옮기게 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최근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데이터를 덮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든가 하는 일이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된 게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버전을 올리고 해도 과거의 데이터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설계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바탕화면을 닫고 저는 이제 베이스 부분 설계를 하겠습니다. 베이스 부분에 설계를 하는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에 데이터들이 만약에 제 로컬에 있다라고 하면 이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PDM 안으로 밀어넣는 과정인데요. 사실 밀어넣는 과정이 제가 PDM 아니다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마치 로컬과 유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를 해놓는 과정은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던 것처럼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복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PDM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PDM 영역 아니다, 바뀌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 원래 제 로컬 폴더에 있던 것을 특정한 폴더에 넣는다라고 해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체크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인을 하게 되면 이 솔리드웍스 파일을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 다 분석을 하고 이 하이라키 구조, 그러니까 최상위 어셈블리가 어떤 거고 하위 어셈블리 파트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이미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D 데이터를 미리 보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한 파트 파일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이 파트 파일이 어디에서 사용된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 사용된 위치를 누르게 되면 정보가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위에는 이 파일이 상위에 있는 어셈블리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역전개라고 하는 방식은 PDM 아니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 역전개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또 찾아보게 되면 바로 최상위 어셈블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위 어셈블리에서는 어떤 파일과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포함이라는 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내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 최상위 어셈블리를 이제 열어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체크아웃을 하는데 이 체크아웃을 만약에 전체 하위 어셈블리를 다 수정할 거다라고 하면 전체를 선택하고 전체를 체크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상위 어셈블리 하나만 수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상위 어셈블리 하나만 수정한다고 해서 그 파일만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데모를 저 혼자 보여드리기 때문에 협업에 대해서 좀 말로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른 파트나 서브 어셈블리들은 다른 설계자가 또 체크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병행적으로 하나의 어셈블리를 여러 명이 나눠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351이라는 파일은 다른 설계자가 체크아웃을 해서 수정을 하고요. 또 다른 설계자가 354를 체크아웃을 해서 수정을 하고요. 저는 전체 어셈블리에 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데이터는 하나지만 그것을 나눠서 설계하는 것이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 가능한 것이죠. 사실 파일 서버를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 어셈블리를 한 명이 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모두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수정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솔리드웍스 PDM을 쓰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는 탭이고요. 설계 라이브러리에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솔리드웍스 쓰시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많이 추가하실 텐데 저는 그 위치를 좀 특별하게 잡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솔리드웍스 PDM 안에다가 잡고요. 솔리드웍스 PDM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데에다가 커스터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커스텀 라이브러리 안에를 라이브러리 영역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라이브러리라는 영역을 잡게 되면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거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PDM 안에는 한 사람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이 라이브러리 수정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라이브러리가 전파된다라는 것이 일반 라이브러리와 저희 솔리드웍스 PDM 안에 라이브러리를 잡는 것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라이브러리를 탐색기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건 솔리드웍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잡고 넣어보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조그만 부품이네요. 한 임의로 이렇게 한 3개 정도, 메이트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부품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설계를 하고 나면 체크인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 부품 추가라는 코멘트를 붙이고 나서 체크인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체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체크된 거에 대해 수정된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안 봤던 BOM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OM을 보시게 되면 어셈블리 단위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엔지니어링 BOM이고요. 이봄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종 정보들이 제가 도면을 만들지도 않아도 이렇게 BOM으로 바로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설계자가 아닌 사람도 이 BOM에 접근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있건 없건 도면 작업을 하건 하지 않건 바로 BOM에 접근이 되는데요. 여기에 물론 여기 정보들은 이미 제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데이터 카드에 있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추가했던 라이브러리 부품이 여기 설명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누적수량 3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여부에 보면 여기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폴더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부품을 땡겨온 것인지를 BOM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어디 갔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라이브러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BOM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라이브러리 얘기가 나와서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 일반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신규 라이브러리를 추가한다고 하면 제가 로컬에서 어떤 파트를 작업을 하고 이것을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는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합니다 라는 멘트가 뜨네요. 아까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겼을 때는 뜨지 않았던 것들이 라이브러리 폴더라는 것을 저희 PDM이 인식을 하고는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체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부품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데이터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라이브러리라는 체크 탭이 여기 있고요. 이 커스텀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라이브러리이구나. 그러니까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계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요. 제가 이미 PDM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한번 열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죠. 근데 PDM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PDM 안에 있던 말든 저는 일단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로컬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로컬에서 찾아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PDM 영역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PDM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일반 파일 열기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열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PDM이라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UI를 제공을 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작업을 하듯이 열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검색이 있습니다. PDM 검색이 있는데요. 그 PDM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파일명으로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여러 번 보셨던 데이터 카드 안에 있는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검색이 있는데요. 먼저 파일명으로 그냥 아까 검색을 해볼까요? 자, 제가 00이라고 누르게 되면 파일명에 00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열기 창 안에서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열기 창을 누르고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아래 미리 보기라든가 데이터 카드라든가 BOM이라든가 사용된 위치 등 아까 PDM에서 보셨던 모든 메뉴가 열기 창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파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뒤벼봐야 됐다라고 하면 이제 PDM 내에서는 검색의 효과를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탐색기 내에서의 검색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오늘 만든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 상위에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어떻게 쉽게 찾을 것이냐, 그 검색창을 아까 보셔서 파일명으로 검색하는 거 보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검색 팩터도 있습니다. 데이터 카드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디스크립션에서 뭐 200이라고 치게 되면 이 200이라는 값이 아까 디스크립션에 200이라고 넣었던 값을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체크인, 체크아웃 여부라든가 버전에서 아까 코멘트 붙였던 것들 그 코멘트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그리고 컨텐트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텐트 검색은 좀 재미난 검색인데요. 제가 특정한 키워드를 치게 되면 이 키워드 안에서 검색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컨텐트 검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버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어요. 버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검색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만 찍어보죠. 데이터 카드라는 에도 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버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 파일도 버라는 단어 없네요. BOM에 있을까요? BOM에도 버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버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에 도면에 보시면 버 제거할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면 안에 있는 텍스트 역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검색 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내가 설계하지도 않은 우리 팀원이 이미 퇴사하신 팀원이 설계한 데이터에 파일명이 어떤 걸지 혹은 속성 정보를 어떤 걸 넣었을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검색이 가능하죠. 물론 여기 있는 탭과 탭은 AND 조건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520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파일명에 520이 들어가면서 컨텐츠에 버라는 단어가 있는 것,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네로우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아주 넓은 범위로 검색을 해서 뭐 100개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워드를 넣어서 50개, 30개, 3개, 2개로 줄여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정확히 콕 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BOM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 BOM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라이브러리 여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BOM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설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솔리드웍스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설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건지 테이블 상으로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상이 어떤 건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품에 대해서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고요. 물론 정확히 이 데이터의 형상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물론 3D 데이터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상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BOM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를 신규로 추가를 했는데요. 과거의 버전과 저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의 파트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앞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초록색은 9 버전에서는 이러한 파트가 없었는데 새 버전에서는 이러한 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파트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BOM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다라는 흐름 역시도 BOM 테이블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이러한 BOM 데이터를 가공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공을 하시려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엑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BOM 테이블을 언제든지 엑셀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OM 테이블을 한 번 더 재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설계를 이제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근데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의 룰은 이렇게 임의의 숫자로 파일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체계가 있어요. 사실 제가 고객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특정한 체계의 파일명을 쓰시게 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솔리드웍스 파일들은 어셈블리와 서브 어셈블리 파트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명을 여기에서 임의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링크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PDM에서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연관관계를 파일명을 바꾼다고 해서 깨지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제가 좀 전에 일부러 AAA라고 파일명을 바꿨는데 BOM에서 즉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연관관계가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고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로 하나하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물론 기존의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편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 그 디스패치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물론 활용한 예인데요. 이렇게 재미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파일명 변경. 자, 우리 회사의 표준은 앞에 프로젝트 코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 코드를 그대로 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부품 영역이기 때문에 베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1번이라고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파일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하나만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2번하고 3번이 자동으로 변경이 됐죠. 여기 있는 파트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번호 순서 생각 안 하고 그냥 파일명 변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파트들이 아까 보셨던 우리 체계로 1, 2, 3, 4, 5, 6, 7, 8 연번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BOM에서 다시 한번 보거나 포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포함 탭을 보시게 되면 이미 제가 변경했던 형식, 그러니까 프로젝트 코드 앞에 있는 폴더 이름, 그리고 뭐 폴더 이름이자 유니트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연번으로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파일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솔리드웍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예를 들면 이 정도 파일명 변경하는데 거의 몇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파일명 바꾸고 메이트 새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파일명 변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설계가 다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니까 편집 중이라는 상태가 있네요. 저는 설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편집 중이 맞겠죠. 이 상태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서버를 보시게 되면 늘 그냥 파일은 파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파일이 다 같은 파일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은 설계 중인 것도 있고요. 뭐 승인 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승인이 완료된 파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설계 중인 데이터와 승인이 완료된 데이터는 그 가치로 따졌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내 로컬에 있거나 파일 서버에 있으면 그런 차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도면을 열고 승인자, 누구, 날짜, 언제 혹은 파일명에다가 작업 완료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 솔리더스 PDM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상태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최상위 어셈블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편집 중부터 시작해서 승인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승인 상태에서도 가끔은 변경될 일이 있기 때문에 위에 프로세스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편집 중에서 이 어셈블리 파일 하나만 잡고 상태 변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승인 제출을 누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승인 요청 드립니다. 설계 완료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이제 상태가 승인 대기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인권자가 다시 로그인을 해서 그 승인권자가 승인을 누르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동일한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요. 동일한 사람이 하겠습니다. 수정 요청, 그러니까 승인을 반려하는 것이죠. 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승인을 누르겠습니다. 승인합니다. 수고했어요. 라고 설명에는 승인합니다라고 보내고 그리고 알람 메시지에는 수고했어요 라는 멘트를 아주 감성이 풍부한 매니저인 것 같은데요. 눌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시죠. 상태를 변경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걸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상태가 이제 승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승인 상태뿐만 아니라
리비전이 A라고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선택하고 리비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A라고 표시가 되죠. 근데 제가 메일이 안 왔네요? 솔리드웍스 PDM 메일 서비스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좀 전에 승인 대기 상태에서 승인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제 이메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그냥 변경하면 되죠. 근데 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일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파일 서버에서 어떤 파일의 상태를 변경했을 때 이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자체에 있는 메일 시스템이나 혹은 그냥 회사 내에서 쓰는 메일로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파일들이 변경이 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설명까지 이렇게 붙여서 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산팀한테도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생산할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시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 상태가 됐는데요. 그런 승인 상태는 일반 상태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파일을 수정하려고 수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려고 그러더니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체크아웃이 그레이아웃 되어 있어요. 체크아웃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아웃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실수 또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것이죠. 혹은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파일명을 바꾸는 거죠. xxxx. 파일명 변경 역시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아주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것이죠. 왜? 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승인 상태는 이제 수정할 수 없는 건가요? 영원히?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제가 이 파일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태 변경을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고요. 이렇게 메일을 상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변경 중으로 바뀌고요. 그 상태에서는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승인된 부품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 보시면 그냥 임의로 수정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거를 붙이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변경됐다라는 것들을 변경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ECO, ECN, EC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지 관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코드가 어떤 거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왜 변경하는지,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변경한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ECM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모든 정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리비전은 A였었는데 오늘 날짜로 수정 사유는 고객 요청이고요. 내용은 뭐 할까요? 길이 변경이라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파일을 수정을 하는데요. 이 파일하고 이 문서하고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SLD PRT하고 그리고 도큐멘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런데 PDM에서는 이 파일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에다가 참조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체크인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체크인을 했는데요. 이 파일이, 문서 파일이, 도큐멘트 파일이 이 파트 파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파트 파일에서 보시고 사용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파트가 이 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해서 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가 연관되어서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와 설계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승인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승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 리비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비전을 보시게 되면 B라고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는 리비전이 A였었다가 이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B로 자동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여기 승인 상태로 되어서 이제 완벽하게 변경점 관리 역시도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배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처음 설계 시작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라이브러리 관리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변경점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배포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이메일이라든가 뭐 USB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관부서에 설계자가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한 사본의 생성이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DXF 파일을 뿌리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원본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에 뿌린 것도 원본이죠. 사실 뭐 그게 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본을 여러 개 뿌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로그인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그 파일 상태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불필요한 사본이 생성되지 않고요. 그리고 버전에 대한 혼동 우려가 없이 최종 버전을 확인하게 되면 그 최종 버전이 바로 최신 버전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설계자가 뿌렸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약속된 시간이 굉장히 가까우고 있고요. 보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체계적인 폴더의 구조와 아까 처음에 프로젝트 개설할 때 보셨고요. 체크인 체크아웃에 의한 체계적인 권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누가 체크인 아웃을 했는지 모든 관련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권한 관리가 가능하고 버전 개념을 통해서 구버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이브러리의 활용은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일괄적으로 파일명을 변경하는 건 역시 보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셨던 건 하나의 샘플이고요. 우리 회사의 스타일은 좀 다른데? 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BOM은 별도의 작업 없이 이봄이 바로 작성되는 것을 보셨고요. 거기에서 모델을 썸네일로 바로 본다든가 버전 간 비교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 추가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를 보셨고요. 워크플로우 기능을 통해서 결제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고 통보 메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보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쓰는 기능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솔리드웍스 PDM의 모든 내용을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솔리드웍스 PDM에는 이렇게 1시간 내에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은 설계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의 플로우를 따라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전문 상담원 혹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판에 여러분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이미 알고 계시는 리셀러가 있으시면 그쪽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얘기한 것을 진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다. 혹은 이런 거 말고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과 제 자리 전화번호와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가 있으니까요. 이메일 정도 같은 것들은 잘 적어 놓으셨다가 PDM에 대해서 이런 게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솔리드웍스 PDM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물론 저도 정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상담을 해가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솔리드웍스 PDM 말고도 데이터 관리에 관련돼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같이 좋은 솔루션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